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라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육식을 전문으로 하는 백수의 왕 사자나 거대한 초식 동물들조차 물속으로 끌어들여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무지막지한 나일 악어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지구상 최대의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진 이빨의 2배나 되는 거대한 이빨과 영역 침범에 극도로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거대한 이빨로 물어 박살을 내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프리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격성을 가진 몸무게가 1.5톤에서 2톤을 넘어가는 덩치를 가진 하마가 바로 그 원흉인데요.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하마를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포식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를 지어 다친 하마를 공격하는 나일 악어들. 최근 하마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아닌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개인 동물원을 차렸고 여기에 하마들을 사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마들은 본진인 아프리카에서보다 좋은 환경의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으며 자체 번식을 하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하마들은 비단뱀이나 보아뱀 같은 어설픈 생태계 파괴종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역사상 최악의 생태계 교란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 어느 정도 하마들의 개체수가 조절되는 환경이었던 반면 남아메리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건기가 없다시피 한 남미에서는 연중무휴로 하마들이 살아가기 좋은 천국 같은 기후와 환경이 펼쳐져 있으며 여기에서 하마에 대적할 만한 동물은 없기 때문이죠. 이곳에도 나일 악어에 비해 덩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오리노코 악어, 아메리카 악어, 검정 카이만 악어가 있지만 문제는 이 악어들이 거의 단독으로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하마는 5m가 넘어가는 큰 개체라 해도 혼자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남미 지역의 악어들이 하마를 위협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마들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프리카의 나일 악어들은 개체 하나하나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인들이지만 이들이 진짜 무서운 점은 무리로 사냥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일 악어들은 평소에는 절대 이 거구의 성체 하마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한번 물린다고 해서 정말로 두동강이 나지는 않지만 갑주와도 같은 악어의 방어장치들이 무색하게도 복부와 등에 구멍이 뚫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일 악어들의 강력한 턱과 이빨은 기린이나 검은 코뿔소 같은 1톤 이상의 거대한 동물마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하마에게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급에서부터 하마들은 나일 악어를 압도하며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다 악어들의 주특기인 기습마저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어들이 숨어있는 곳은 물속인데 이미 물속에 들어와 있는 하마들이 자신들을 잡아먹겠다고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를 보면 야, 너 뭐하냐? 하고 뻘쭘하게 만들기 일쑤이니까요. 이 때문에 나일 악어들은 평소와 달리 어울리지 않게 하마에게만큼은 새끼에게조차 관대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하마들조차 나일 악어들의 위협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마 새끼의 경우 악어들이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새끼 하마가 어미에게서 실수로 떨어지거나 어미에 의해 버림받았을 때는 가차없습니다. 혼자가 된 새끼 하마에게는 곧이어 무시무시한 숫자의 나일 악어들이 때로 몰려와 여기저기 데스롤을 화려하게 펼쳐대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크고 강한 성체 수컷 하마조차 악어들에게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 하마들은 어떻게 해서든 암컷 하마와 한 번이라도 더 그것을 해보기 위해 다른 수컷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요. 가벼운 신경전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경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심한 부상을 입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나일 악어들은 피 냄새를 맡고 너도 나도 때를 지어 몰려와 패배한 하마를 산채로 뜯어먹어버립니다. 하마를 고자로 만드는 하이에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성인 남성의 그곳을 공격하는 것은 호신술로 여러 곳에서 각광받고 있는 격투술입니다만 동물의 세계에서 이 같은 행위는 먹잇감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소 치사하고 비겁해 보이는 이 전략은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의 기회주의 포식자 하이에나들의 것인데요. 하이에나들은 수컷 하마들을 더 이상 수컷이 아니게끔 만들어버리는 전문가들입니다. 쇠약해진 상태의 하마를 발견하면 하이에나들은 하마의 턱이 있는 정면은 피하고 후방에서 달려들어 취약한 부위를 조금씩 공격하고 물러나기를 반복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주고받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힘을 못 쓰는 상태의 하마는 갈수록 힘이 빠지는 반면 하이에나들은 언제까지고 쌩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사자들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동물의 두꺼운 가죽도 뜯어낼 수 있도록 450kg 이상의 막강한 치악력과
물고 잡아당기기에 안정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 같은 거대한 동물이 이런 작은 포식자들에게 사냥당해 잡아먹힐 수 있다니 동물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못지않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자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하마들은 물속에서는 그 큰 덩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날아다니듯 움직이지만 육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의 체형을 보면 머리가 크고 몸통은 비대한데 그에 비해 이를 받쳐주는 다리는 짧고 작은 편입니다. 하마의 신체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유는 하마들이 철저히 수생생활에 맞게끔 적응된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하마들은 아무래도 육지로 올라오면 행동이 꽤나 느려지는데 게다가 피부의 표피층이 아주 얇아서 태양빛을 오래 쬐게 될 경우 금방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마들은 해가 쨍쨍 비치는 낮을 피해 서늘한 밤이 되면 물에서 나와 육지의 풀을 뜯어먹는 것인데요. 하지만 웅덩이에 물이 바짝바짝 마르는 건기가 되면 하마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떠나 꽤나 먼 목초지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아직 덜 자란 아성체 하마들은 이때 더욱 위험해지는데요.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리 포식자들이 하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 무리들은 평소에는 여러 마리가 함께 덤벼도 하마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지만 항상 하마 사냥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몇 배는 큰 동물들, 그 중에서도 하마와 같은 우제목 동물들을 사냥할 때 튀어나온 등뼈를 공격하는데 하마의 척추 안에 있는 디스크를 손상시킬 경우 거구의 하마조차도 하반신을 마비시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마들은 물이 부족한 건기가 되면 밤중에 뜯어먹을 풀을 찾아 10km 이상 깊숙이 육지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때가 바로 하마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자들이 주렁주렁 달라붙어도 무시하고 탱크처럼 잘만 걸어가는 하마지만 약점을 분명히 알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자들을 매달고 무한정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암사자들만 있을 때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크고 강한 숫사자들이 사냥에 가세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사냥인데요. 완전히 다 자라지도 못한 하마라 해도 6살이 지나면 1200kg을 상회하는 덩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마 사냥은 사자들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마의 등뼈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사냥에 성공하는 사자들이 여러 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마 또한 고대 멸종되어 갔던 많은 강력한 동물들처럼 특정 환경에 비교적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진화한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 아프리카 외에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살던 하마들이 지금은 모두 멸종되었습니다. 햇빛에 오래 버틸 수 없는 하마들이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환경 때문에 숫자가 점점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하마 또한 사자나 늑대와 같은 동물들에 비하면 적응성은 낮은 동물인 것 같아 걱정인데요. 물론 환경의 악화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하마들의 생존 위기를 그들의 탓으로 몰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남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지만 하마들도 부디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떻게든 적응을 이루어내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아프리카의 먹이 사슬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